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세계 신화여행이라는 책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왜 이런 부제를 달았을까요? 저는 신화로부터 반복되는 현실을 생각합니다. 신화가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직관을 엮은 이야기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욕망과 번민에 대한 통찰이죠. 이래서 신화는 끊임없이 회자되고 변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신화의 주인공인지도 모릅니다. 아득한 시절의 이야기면서 주인공만 바꾸면 현실의 드라마와 다를 바 없는 신화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 신화 여행 김남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소설가이시고 어려운 출판사를 또 대표를 맡으셔서 힘드시죠? 예, 좀 어렵습니다. 먼저 손태숙 시인이 예. 죽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시지만, 그러니까 예. 책들을 너무 안 읽어요. 예. 진짜로. 그러니까 전철 타고 이렇게 가면 예. 전부 스마트폰만 보잖아요. 예.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마침 작년부터 1년 좀 넘었거든요. 예, 대표를 예. 맡은 지. 이제는 사람들 손에 책 읽는 사람이 예. 너무 반갑고 이뻐 보여요. 그 정도로 좀 드뭅니다. 사실. 이제 책을 한 권씩 좀 가벼운 거를 갖고 다니시다가 예. 실천의 책을 가지고 다니시다가 아니 저희 책 아니더라도 좀 예. 그래요. 아니요 예. 하나 갖고 다니시다가 예. 그런 분 보시면 선물하세요. 아 그래야 되겠어요. 진짜. 이벤트로 어. 아예 명함 딱 주시고 아. 제가 누굽니다. 예, 예. 좀 쑥스러울 수는 있지만 예, 예. 대표시니까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좀 가벼운 책 하나 시집은 잘 안 보니까요. 하지 말고 실천 문학의 책 가벼운 거 기왕이면 그죠? 실천의 책을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서 가방에 네. 있다가 젊은 친구가 쭉 예를 들어서 8명이 앉아 있는데 7명은 핸드폰 보고 있는데 1명이 책을 보고 있다.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가서 네. 인사하고 실례지만 내가 누구다 그러고 네. 당신한테 내가 이거 선물 하나 주고 싶다. 그 사람한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쇼킹하기도 하고 즐거운 일일 것 같아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제가 네. 그렇게 한 사장님 이야기를 네. 저 어디 글에서 본 기억이 그래요? 나요. 예. 아, 내가 한 줄 알았더니. KTX 타고 예, 예. 가다가 예.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임 대표도 아주 그냥 자기는 다시는 시를 못 쓸 것 같다 그러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안 됐더라고요.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정말 이러이러한 것들이 많이 힘들다 그러는데 단순히 그냥 뭐 경영의 문제뿐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거대한 있으니까. 어떤 문명이 예. 한 문명이 이제 이렇게 전이가 되는 다른 쪽으로 예, 옮겨가는 예. 과정인데요. 예. 이제 책이라든지 문자 문명에서 똑같은 문자이긴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거는 단순히 책에서 컴퓨터로 넘어가던 것하고도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우리는 아직 전자책은 오지 않았고 예. 과거의 책은 죽어가고 예.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책은 진짜 뭐 언제든지 다 위기다. 소설의 위기, 한국문학의 위기, 책의 위기 계속 이런 그래왔죠. 얘기를 해왔는데도 예, 예. 불구하고 잘 예. 버텼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예, 작년 올해 특히 뭐 세월호도 있고 메르스까지 생기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좀 없는 건 확실해요. 강좌들도 다 이제 취소가 그렇죠. 되고 강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 여러분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가회의 국제위원회에서 주최를 하는 행사인데요. 아트앤스터디하고 실천문학사에서 후원합니다. 2015년 7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이제 금요일 중에 7월 30일하고 8월 7일은 휴가철이라서 휴강을 한다네요. 장소는 아트앤스터디 인문숲 강의실. 수강료는 20만 원입니다. 작가회원은 17만 원. 이제 수강료에 책,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세계 신화여행 교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은행으로 입금하시면 되고, 제가 이건 읽어드려도 다 기억을 못 하실 테니까 작가회의나 아트앤스터디에 문의를 하시면은 요 신화여행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강의하셨던 분들의 강의들을 또 다시 들을 수 있는 시청각 자료들이 이제 뭐 사진들도 더 띄워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보고 싶네요. 직장만 아니면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 7월 3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아트앤스터디나 실천문학에 문의를 하셔도 되겠고 작가회의 여러 경로를 문의를 하셔서 수강 인원이 40명입니다. 서두르세요. 홈쇼핑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깐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신화가 예. 낡은 것 또는 뭐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오늘의 시점에서도 좀 더 살펴볼 부분이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미가 있으니까 그 재미를 통해서 자기 삶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자기 문명의 어떤 의미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시작하는가 아마 걱정되시고 그러실 텐데 그리스 로마 신화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제일 흔히 집에 책이 있을 테니까. 근데 거기서 끝내시지 마시고 이제 조금 노력을 하셔서 그러니까 다른 신화들 꼭 그리스 모든 나라가 다 모든 신화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어디에나. 있는 것.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내륙 지방의 신화는 다 죽었어요. 죽어서 문자가 돼버려서 굳어버렸죠. 근데 제주도에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신화들이 꿈틀꿈틀하고 제일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인간과 귀신이 섞여 살았대요. 막 섞여 살다가 나중에 대벼랑 소벼랑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너무 혼동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하느님이 이렇게 좀 나누는 거죠. 채로 쳐서 100근이 넘는 거는 인간으로 100근이 안 되는 건 귀신으로 보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귀신의 세상과 인간의 세상이 나눠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신화로서 계속 구전되어 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저희 때는 못 배웠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이런 게 동화책으로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알게 되죠. 작가들이 또 발굴을 많이 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우리의 상상력을 즐겁게 해주고 풍부하게 해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시아 각국의 신화에서도 아시아, 아프리카 신화에서도 그리스 로마 신화 못지않게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샤나메라는 게 있습니다. 페르시아 신화입니다. 샤나메. 샤가 왕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페르시아에서 왕을 샤라고 하고요. 나메라는 것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책이죠. 왕의 책. 가만히 보면 왕의 책이 뭐죠? 조선왕조실록이죠. 이란 왕조실록입니다. 근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역사기 때문에 있었던 일만 있어요. 그죠? 삼국유사에는 이제 신화가 조금 있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아주 객관적인 서술만 있는 거죠. 근데 이란 왕조실록 샤나메 속에는 앞부분에 한 3분의 1 정도가 신화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신화들이 무궁무진하게 막 이렇게 재미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딱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자하크라는 못된 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왕인데 그러다 보니까 양 어깨에서 매일같이 뱀이 자라요. 뱀이 자라는데 그 뱀은 잘라도 죽질 않아요. 유일하게 뱀 달래는 방법은
사람의 뇌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이란에서는 매일같이 두 사람, 뱀이 두 마리니까 뇌를 바쳤대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고 막 이랬겠죠. 이 폭정을 이제 물리치는 그 영웅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앞부분에 이란 왕조실록에 장엄하게 서사시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영웅이 나중에 또 이제 그 폭정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다른 왕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망명을 떠나게 되는데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신라로 와요. 신라. 그러니까 이란 왕조 실록이라는 책 속에 고대 신라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는 몰랐죠. 그것을 그죠? 재작년에 이제 한양대 이희수 교수님이 발굴을 하셔서 대학박물관에서 발굴을 하셔서 그 책으로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쿠쉬나메라고. 나메는 책이라고 그랬죠. 쿠쉬는 쿠쉬라는 사람에 관한 책.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망명한 이란 왕자가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다시 신라로 망명을 가요. 그래서 신라가 꿈의 왕국으로 그려집니다. 완전히 그 아름답게.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심 있는 분들은 KBS에서 2부작으로 방송을 했거든요. 다큐멘터리로. 그러니까 쿠쉬남에 이거를 쳐서 쿠쉬남에. 그 저기 유튜브 같은 데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물론 그 신라가 우리 신라를 그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겠죠. 그 사람들의 상상 속의 신라니까 이제 다르죠. 그렇지만 그래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우리 그 고대 신라가 그쪽 아랍 지역 사람들한테 어떤 꿈의 나라처럼 이렇게 됐구나. 이거 생각할 때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나무나 이런 물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꿈의 나라는 맞을 것 같은데요.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쪽이 좀 그렇죠. 초록색의 물도 깨끗하고 거의 뭐 황금으로 되고 사람들은 꾀꼬리처럼 말을 하고 여자들은 그래서 그 왕자가 그 신라 공주 파라랑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말한 폭정을 일으킨 왕을 물리치러 고국에 가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신화가 그 현대 서사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의 서사시 이야기거든요. 이제 어쨌든 신화에서 발생한 그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그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고 사유의 지평을 이렇게 넓혀주는 거죠. 아주 쓰시는 분들은 또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있었던 이야기로 계속 구전되고 나온 거니까요. 아니, 이제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는데 윤정보 선생님이 그 전에 길가메시를 쓰셨을 때 이제 힘들어 하시고 이렇게 오래 잠수를 타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이제 정말 전화가 안 되는 그런 기간들이 막 길고. 작가들이 아마 그 이제 현실을 열심히 살던 작가들일수록 어떤 현실에서 치이거나 또는 이렇게 좀 답답함을 느끼거나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그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신화도 아마 한 통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신화가 무슨 현실을 도망가는 통로처럼 이렇게 흔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신화를 통해서 오히려 현실을 더 냉철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 사유 속에는 거의 서구적 이분법,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절대화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건 굉장히 아름답고 재미있고 하지만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신화를 두고서 약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우스가 모든 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벼락을 때리고 그러거든요. 수직적 세계관이에요. 서양의 사유가 굉장히 돼 있는 거죠. 동양에서는 뭐 동양이라고 전제주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동양의 신화 세계 속에서 보면 다른 것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소수민족의 신화에 보면 예. 세계가 창조가 될 때 제우스가 창조하거나 무슨 이렇게 하느님이 너 저기가 생겨라 땅이 예. 생겨라 물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그 미생물들 예. 작은 생물들 이런 것들이 서로 힘을 합합니다. 개구리나 뭐 거북이나 토끼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자기가 할 역할들을 나눠서 진흙을 갖고 온다든지 지렁이가 이렇게 모아서 땅을 만들고 나무를 키우고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력과 상생을 통해서 세계를 건설하는 신화가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얼마나 가난합니까? 조그만 그렇죠. 그 인구는 많지만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하나 못 따거든요. 올림픽 갈 돈도 없고 그런데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들리는 이야기는 맨날 뭐 무너졌다, 홍수가 나 이런 이야기인데 세계사에 이 사람들이 기여하는 부분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신화를 보면 그 신화 속에서 우리가 서구적 사유나 또는 우리가 이제 문명화된 사유로서 할 수 없었던 아주 장엄하고 또는 그 협력과 상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많이. 그건 독특하네요. 그렇게 그렇죠. 해서 세계를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다. 구성하죠. 그런 거는 저기 그 드물어요. 제가 여러 창조 신화를 봤는데 거의 다 창조 신화는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져라. 그리고 절대자가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들이 꿈틀꿈틀하면서 이렇게 형성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신화는 많지 않아요. 그게 진짜 상상력이네요. 누군가가 하나 했다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그렇죠. 좀 너무 간편한 스토리일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화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가 그동안 좀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들도 많이 들어있고. 선생님이 쓰신 거 외에 이 중에 특히 요건 참 재밌을 것이다 하는 거 그런 거 없을까요? 그런 거가 이제 꼭 아시아 아프리카 신화 아니더라도 유럽 신화죠. 저기 북유럽 신화. 최근 들어서는 북유럽 신화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못지않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북유럽 신화 중에서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로키입니다. 그 최근 들어서 북유럽 신화를 영화로 만든 게 많이 있죠. 오딘, 토르 뭐 이런 거에서 토르 같은 거. 그게 다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토르나 오딘 같은 사람은 좋은 쪽 신이죠. 그 좋은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좋은 나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본받고 싶어하고 그러죠.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고 악당의 교활한 악당이 로키입니다. 그 로키는 일방적으로 욕먹고 그러죠. 근데 따지고 보면 신화를 신화답게 생동감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로키가. 그 물론 도덕적으로 보면 잘못한 일을 많이 하지만 서사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도 하고 굳어있는 상상력을 깨우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그 오딘의 아들이 이제 그 죽게 됩니다. 그 죽게 되는데 그 교활한 이 토르에 그 로키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로키가 보여주는 그 역할은 뭐냐면 우리 그 옛날 이야기에서 보면 그 김선달 같은 거예요. 봉이 김선달 또는 뭐 정수동 이렇게 유쾌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토끼와 거북이의 토끼. 그러니까 거북이는 착하죠. 거북이는 착하지만 토끼가 없으면 거북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지 캐릭터가 좀 그렇죠. 재미가 없고 도덕적이고 너무 딱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하고 다른 쪽에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바로 토끼가 해주는 거거든요. 놀부를 우리가 다른 쪽으로 보면 근면하고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한 가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하고 뒤집어 생각하고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역할을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주인공을 우리가 트릭스터라고 합니다. 트릭을 부리는 자. 트릭스터. 이 트릭스터가 동서양 신화 속에 다 있어요. 그 트릭스터의 역할을 찾아가면 신화를 이렇게 딱딱한 교과서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쾌하면서도 좌우 양쪽
예. 동과 서, 예. 위와 아래, 예.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과 같은 너는 옳고 나는 그르다 하는 예. 그 이분법적 세상에서 이 트릭스터가 양쪽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하는 측면이 신화를 통해서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힘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저런 사람이 신화의 이런 존재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뭐 신화를 꼭 자기 삶하고 1대1로 붙인다기보다도 자기가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하고 달리 생각하는 훈련이 된다는 거죠. 신화를 통해서. 세계 신화의 인문학적 상상력.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요즘 보면 인문학이 좋다고 지겨워요. 인문학은 아주 그 찬밥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제 인문학은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신화를 공부한다든지 하면 그 아주 많은 것들, 아직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렇게 뭐 논어를 읽고 이런 것과는 또 다른, 그거는 그냥 그 자체인 게 많잖아요. 그렇죠. 교훈이니까.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거 하는 건데, 이거는 일단 스토리에 빠져서 또 그림과 사진과 또 이게 또 이 신화는 또 왜 이렇게 애정, 질투 이런 게 많잖아요, 의외로. 그렇죠. 예. 치정에 얽힌 이야기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이렇구나 예를 저렇구나. 들어서 뭐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라틴 아메리카 신화, 여기는 이제 뭐 아시아 아프리카 신화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라틴 아메리카 신화에 보면 층간소음 문제가 나요. 엊그제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나고 그렇습니까? 가장 큰 문제인데 신들의 세계에서도 층간소음이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 신화에서 공놀이를 위해서 막 하는데 밑에 살고 있는 지하 세계의 신들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불러요. 호출을 해요. 그래서 니들이 공을 그렇게 잘 차면 내려와서 한번 하자. 그래서 공을 찹니다. 그래서 지니까 죽여서 이렇게 걸어놓고 막 이런 이야기인데 두 번째 그 아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긴다. 그래서 그게 삶과 죽음이 땅 위와 지상과 지하로 나눠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층간소음에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식물이 죽어서 땅 속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재생의 신화 이야기거든요. 옥수수가 씨앗이 뿌려져서 다시 자라나는 거. 이것을 옛날 사람은 그렇게 신화로 풀어냈던 거예요. 신화는 알레고리거든요. 그러니까 끝없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화가 있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지? 이럴 수 있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읽는 사람도 이 머리가 말랑말랑해지겠는데요. 그렇죠. 논어보다 재밌죠. 훨씬 유연해지고 뭘 갖다 줘도 이렇게 적절하게 뭐라 그럴까요? 응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생각하고 그렇게 맞춰도 보고. 여기 발휘되기 마지막 그 조연설 교수님이 우리나라 이제 국문학 신화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수님이신데 그 조연설 교수님이 발휘되기와 발휘공주가 왜 다른가? 무슨 의미인가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얻는 점이 이거 표를 이렇게 해놨어요. 북한본, 중서보본, 동해안본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래 얼핏 이렇게 알고 있는 공주인지 발휘공주인지 발휘댁인지 발휘공주도 이런 것도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다 이게 지금 쫙 머릿속에 들어온 건 아니지만 또 읽다 보면은 또 뭐가 또 기억에 남는 부분이 또 있겠죠. 여러분들도 여기 뭐 몽골 이야기도 있고 이집트 신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그런 자기하고 이렇게 좀 촉이 닿는 게 항상 있잖아요. 어느 쪽에. 그렇죠. 이 여러 꼭지들과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중에 뭔가 나는 이상하게 여기에 끌린다 이런 거. 촉들이 다 이제 닿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심히 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여름에 휴가 가실 때 해당 부분을
띄어서 갖고 가셔도 그렇죠. 예, 비행기에서 중국도 읽으셔도 있고 되고. 일본도 있고 다 있으니까. 예,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시면서 가는 길에도 한번 읽고 또 읽고 보면은 확실히 다른 건 뭐 그건 틀림없는 얘기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행 갈 때 한쪽씩 챙겨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 이게 또 여행사 아닌데. 아니, 그 네. 여행이라고 써 있으니까 뭐 네. 편하게 그러네요. 여행하시라는- 제목에 세계 예. 신화 여행 이렇게 예, 돼 편하게 있으니까 읽으시라는 거니까. 예, 예.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분의 저자가 대화체로 강의체로 편하게 쓰신 내용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세계 신화 여행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김남일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염나무에 접을 붙이면 감이 열립니다. 이게 접목이죠. 신화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라면은 이 고정된 사실로 문자로 존재하겠지만 구전 방식은 불명확하고 때로는 변형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당대의 사회상과 민족적 가치관이 반영돼서 그 처음에 그 모태했던 이야기는 사뭇 다른 진행과 결말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차이점을 발견하는 일은 뭐 연구자의 몫이기도 하면서 신화를 읽는 우리들의 재미겠죠. 소문도 이와 비슷합니다. 최초 발설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왜곡이 되고 다양한 가설들이 진실인 양 첨가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정해진 바 없으니까 물이 흘러가며 고이기도 하고 폭포를 만나기도 하는 것처럼 다양한 국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신화에서 인생을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욕망과 후회를 통해서 인간 본질의 특성을 재확인하면서 자신의 문제 또한 얼마간 이 심각성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겁니다. 공자맹자만 교훈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작정하고 보는 책보다 외래 재미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교훈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외래 이 세계 신화 여행을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뭐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재밌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느낌을 줍니다. 이 신들의 세계라고 해도 결국은 이게 인간이 만든 이야기라서 우리의 현실과 다를 바 없이 신화의 신들도 고뇌하고 분노하고 후회합니다. 어떻습니까? 메르스 때문에 대한민국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만 잠시 숨 고르게 하는 차원에서 세계 신화 여행을 읽어보시라고 권하겠습니다. 등장인물 중에 누가 나와 가장 비슷한지, 그 인물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이런 걸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책 읽기의 신화가 되고 싶은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